지금 우리가 가장 지역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시군이죠. 기초자치단체. 우리 시군은 뭐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뭐 이런 분 계신가요? 인구 증가. 박수 한번 주세요. 다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죠. 뭐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온 건가요? 혁신도시 때문에. 그렇죠. 혁신도시라고 하는 건 좀 특수 상황이죠. 특수 상황입니다. 그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으로 가져가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기금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정책 자금과 기금은 달라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할 때 LH 도시재생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고 우리가 심사평가할 때 하고 있죠. 그냥 중앙정부에서 주는 세금을 보조금으로 내리는 방식에서 보조금만 갖고 너네 계획 쓰지 마. 너희들이 하고 싶은 연계 사업들, 아까 말했던 통합적 정책들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금들을 연계적으로 투자할 때 도시재생 기금을 너희들 적극 활용해. 그러면 가점을 주고 너희들을 선발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제 하고 있죠. 네. 이것도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중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기금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없었던 기금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죠. 그 이유는 사람도 많이 낳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과거의 경제 성장률을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하기는 좀 어렵죠. 왜? 사람이 많아야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만큼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도 감소하겠죠, 세수 자체가. 그래서 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 것들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미 세수 자체가 주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어떻게 유지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금으로 우리는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중앙정부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 동네에 있는 일본도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 정책을 다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 정책, 그리고 고향납세제도 받아서 고향사랑 기부제 하고 있는 거. 다 그렇게 받아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속에서 중요한 건 지역의 기금을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지역이 진짜 소멸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 갑자기 고흥군이라는 도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역의 명칭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소멸이에요. 두 개의 시군이 합치면 한 개 시군의 이름은 사라지잖아요. 이게 소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지역이 소멸되는 길로 가서 통폐합이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흥군은 고흥군의 이름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해남은 해남군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역 활성화 정도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끌어냈을 때 지역이 소멸되지 않겠죠.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멸에 대응했었냐면 주소지를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는 방식이죠. 귀농귀촌자들을 계속해서 유입시키는 방식.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일본은 이미 거기서 주소는 그걸 다 들었죠. 그래서 하는 게 주소지를 옮겨서 여기서 살게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구나.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구나라고 이미 이제 해답을 다시 찾은 거죠. 그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우리 지역과 관계해주는 사람들을 찾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우리 지역에 놀러 오거나, 그죠? 관광이죠. 관광으로 우리 지역하고 관계 맺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지역과 관계 맺는 사람들을 계획해서 확보해 두면 주소 이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관계에서 지역에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지역이 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활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은 우리가 말하는 관계 인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 인구로서 지역을 유지시키겠다, 활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향 사람 기부제라고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기금을 내고, 그죠? 기금을 내고 뭐 해요? 우리 지역과 관계 맺는 거죠? 어떻게? 지역의 물건을 사면서 관계를 맺잖아요. 또는 영암 같은 데 보면 고향 사람 기금을 내고 뭐 합니까? 영암 씨름단하고 하루 데이트하고 막 그런 거 하죠. 얼마 전에 6시 내고향 보니까 나오던데. 고성에 갔더니 뭐 합니까? 벌초 대행해주죠. 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특산품들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답례품으로.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또는 어떤 곳들은 우리 지역에 놀러와서 1박 2일 농촌의 감성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체험을 답례품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꼭 끊임없이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그러면 그 관계 인구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이 소멸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정도도 찾아내지 못한다, 지역이. 그러면 이제 통폐합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경제 활성화 정도, 지역의 사람들과 지역과 지역의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이런 것들 다 수치로 통계를 내서 지역을 소멸시킬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를 맺는데 누가 관계를 맺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씨름단 있으면 씨름단이 관계를 맺으면 되죠. 또는 마을이 농촌 체험을 하고 있으면 농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주체 누가 그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답례품을 주려면 누가 답례품을 주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배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활동들을 누가 할 거냐? 우리 지역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에 누군가가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 사람에 대한 문제이고 반대로 우리 지역 내부의 문제로 들여다보면 지역에서 아이 키우는데 영화라도 한 편 보러 갔다 와야 되는데 내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네. 그러면 영화관 한 번 못 가고 계속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그럴 때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아이를 누군가 잠깐이라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과거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또는 요즘에는 문화 여가 활동들 많이 하시죠? 삶의질과 관련해서 문화 활동들 어떤 걸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또 있죠. 의료 보건 서비스도 어디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부족한데 부족한 서비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떠나죠. 다른 지역. 또는 그 부족한 서비스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는 불편하니까 살러 오지 않겠죠. 그러면 그대로 살 거냐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이 좀 있죠. 그러면 그 서비스를 누군가가 제공을 해주면 없던 서비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 그래서 오늘 제 발제는요. 마을 공동체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공동체 활동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활동을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 아까 두 가지 방향을 얘기했죠. 우리 전라남도 19개 시군을 보니까 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이런 부서들에서 보통 공동체 업무를 보고 있죠. 그 부서의 공동체 업무를 보는 이유는 뭘까?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들,
또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시작하는 게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서비스가 부족하면 그 서비스가 부족한 것들을 고민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공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대신 그 일을 본인들이 모여서 함으로써 본인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서, 학부모들이 모여서, 아빠들이 모여서 공동육아와 관련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안고 있는 정보에 대한 문제, 돌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활동들을 공동체 활동을 하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활동 속에서 내 이웃한 공동체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웃한 또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함께 우리가 케어하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뭔가 가치를 여기다 부담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뭐 회비를 내거나 또는 뭐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는 자기 노동을 제공하는 뭔가를 제공하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죠. 거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부터 공동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그거이십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는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유지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는 주체인데, 그럼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재화와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죠. 그런데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만한 곳들이 없죠.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 기초 단계, 풀뿌리 단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공동체는 마을 단위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마을 단위가 아니고 아까 말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의료, 보건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 형태의 공동체들도 있겠죠. 그런 것을 어떤 분들은 소규모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창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을 단위로 활동을 하든 마을 단위가 아닌 주제별로 활동하든 이런 단위들이 나와서 지역에 필요한 활동들을 해낼 때 비로소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가 새롭게 충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을 보다 확대시키고 고도화시켰을 때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사업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 활동은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마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모인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활동의 방식은.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다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공감을 받아야 되겠죠, 지역에서. 그리고 정말 저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인정이 됐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의 결과물들을 사줄 거 아닙니까? 이용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동은 결국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물품,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보다 성공하게 좀 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이제 사례들은 이제 우리 나주의 김양순 대표님 그리고 우리 강진의 또 이렇게 송현미 대표님께서 이렇게 사례를 또 아주 멋진 사례들을 발표해 주실 거니까 그 사례 말씀까지 같이 듣고 또 이따 우리 토론할 때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활동들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따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면서 같이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오고 있죠. 저는 나주에서 왔어요. 나주 육성안에서 육성안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공유하면서 즐겁게 살아보자. 좀 폼나는 천연 목사골 나주 주민으로 살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협동조합 성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활동을 처음 시작했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 원고를 내라고 해서 물론 이제 과거에 여러 곳에 이렇게 제가 그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거 막 머리를 엄청 쥐어뜯으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의 사례였고 또 어느 뭐 어차피 저도 김한생 뭐 소장님 같은 분이 계속 멘토로 와가지고 교육시켜주고 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렇게 교육할 때마다 그래도 최대한 안 빠지고 참여하면서 거기서 들은 풍월로 만들어진 이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201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이면 이제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이 되면 뭔가 좀 그 발전의 계기, 도약의 계기가 돼야 될 텐데 저에게 처음으로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게끔 해준 게 바로 이 나주 읍성안의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송악이라고 하는 이 담쟁이가 있고 이제 이 흑돌담이 그 모자이크처럼 나 있고 그런데 장마가 지나고 나면 저렇게 흑돌담이 무너지고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나주 읍성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소방도로 계획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흑돌담을 지키는 이런 활동을 하자 시작을 한 게 2014년 성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단체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사라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물론 저희 동네 그림은 아니지만 하루 이렇게 저희가 놀았어요. 이 동네에서.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 4시나 이쯤 되면 전부 다 동네 모여서 여자들은 무찌르자 오랑캐 백반이야. 사실은 저걸 여기까지 가고 2단계까지 갔잖아요. 제가 이 키에도 2단계까지도 갔었다는 거 고무줄. 그리고 이 지금 이거는 말뚝박기 이건데 우리 그때 남자친구들은 말뚝박기라 해가지고 이거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진짜 말 그대로 양순아 밥 먹어라 이 양알 빠진 년아 어디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그 놀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그 골목에 울려 퍼지는 엄마들의 소리에 진짜 집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빈 골목이 되고 하는 이런 거였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야, 이 흑돌담들이 이제 소방도로 뚫는다고 사라진다네 도시재생하면서 여기를 쓴다네 이런 글들을 제가 올리니까 전국에 있는 향후들이 이제 거기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했었던 거고 저 감나무 내가 어렸을 때 올라가서 따먹었던 것이고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주 읍상의 전통을 지키려면 이 흑돌담 이런 나무 그리고 이런 빈 집들을 살려야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좋겠냐 이런 것들이 한참 논란이 되고 댓글이 뭐 30몇 개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찾아온 게 방송국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방주가 이제 나주가 가깝다 보니까 나주에 이제 읍성 보존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이런 거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 막 이렇게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 취재 나오고 이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과정에 좋다. 주민들이 결속력을 갖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활동하자 했었던 부분이 바로 우리 나주 읍성 공동체를 만들고 향후들이 나중에 오더라도 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자 하는 차원이었고요. 사실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천년 목사골 나주, 전라도는 전주 나주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 학습된 어떤 자부심 그리고 그냥 그 밑바닥 없는 이런 내향심 좀 살면서 우리 굉장히 좋은 도시에 사는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다 지구 무너지고 자식들은 서울 가서 살고 있고 부모님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집 빈집으로 있고 심지어 저희 옆집에 있는 그 담쟁이에 저는 강아지 풀이 그렇게까지 커가지고 우리 집을 넘겨다 볼 정도로 그렇게 잡초들이 클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최근 2014년 전후에 해서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중학생 들어가고 그러는데 엄마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 가면 안 돼?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 천만 가까이 되면 수돗불이 나와. 이런 집을 하는데 이 원도심 낡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이 딸들이 나중에 시집 가서 친정이라고 왔을 때 이런 동네에 살았던 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동네 주민들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하는
활동을 시작했던 게 바로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문제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야 그래도 나주 읍성에 고유한 문화와 이런 자산들을 연구하러 오시는 분들 저희 동네 이제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전남대학교 천득영 교수 지금 막 허남학연구원 원장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고조연애가 이 벽돌 건물을 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에 전형적인 글씨의 이 그 벽돌 양식이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저런 집에서 살고 우리 옆집이 저런 집이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 대상이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신압으로 우리 지역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고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여야 되고 또 내일 비 온다. 그러면 오늘 꽃을 심고 오늘 비 온다. 그럼 내일 아침에 꽃을 심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게 마을 공동체 활동의 시작이었죠. 근데 그런 활동들을 1년에 한두 번이면 하지만 우리는 노세 그냥 누가 공개 치듯이 저기 있는데 너무 좀 지저분하더라 하면 바로 모여서 해야 되고 이런 활동들이 연중 활동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마을 기업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전라남도 예비 마을 기업에 참여해서 야 우리 무너진 흙돌담 고치는 그런 것으로 주민 사업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주민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좀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은 집 정리를 안 하고 막 싸먹고 살아요. 그런 좀 정리해주고, 조성 가정이며 어려운 가정이며 청소년들도 좀 좋은 가정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아이템으로 마을 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대. 그리고 그 즈음에 바로 도시재생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을 했죠. 도시재생 바람 불잖아요. 아까 그 강사님 말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뭐 한다 하면 제일 먼저 막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은 밑받침한다. 막 이런 말을 꼬투겨가지고 주민들을 모이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앉혀놓고 이렇게 강의하고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사진 찍어서 막 용역으로 이제 막 보고도 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도시재생 사업을 했고 이거는 저희가 이미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한다고 하니까 와 좋다 그럼 우리 도시재생에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하는 게 좋겠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돌담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주민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직접 무너진 흑돌담 서성벽 옆에 그 흑돌담을 쌓는 일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막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런 흑돌담이었거든요. 무너지고 동네 어르신들은 이 무너질 듯 말 듯한 이런 데서 앉아 계시고 저희는 동네 답사하면서 이 어르신들의 사진 남기고 나중에 초상화 만들어 드리고 또 이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이 동네 이야기 듣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쨌든 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연세드시고 바로 이랬거든요. 이건 우리 동네에 좋았던 모습. 이건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그 뒤에 나주시가 여러 곳에 이거를 대표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 아니면 찍어놓지 않으면 보존하지 않으면 못 볼 우리 동네의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이랬어요. 제가 이 동네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동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저희 바로 우리 옆집이었거든요. 비 오잖아요. 동네 고양이들이 전부 다 이쯤에 모여가지고 밤새 울어요. 우리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예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도 이런 동네를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했었던 논란이니까 KBS에서 사실은 저한테 안 대해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PD가 막 저를 취재해가지고 방송에 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흑돌담 쌓게 하고 동네 가꾸려면 우리 스스로 주민을 좀 이렇게 자금을 모으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이런 거고 다른 이제 선진지도 가고 이렇게 흑돌담 쌓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을 진행을 했었죠. 이 흑돌담 쌓는데 동네 아이들이 막 참여하고 막 그랬던 거는 톰소유하고 후클베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톰이 담장 칠하러 가니까 친구한테 이렇게 그 과자 얻어먹이면서 막 칠하게 하는 이런 것처럼 제가 동네 아이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너희들이 흑돌담 쌓잖아. 그러면 나중에 너희 엄마 아빠랑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쌓던 담이야 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나중에 너희 아들 딸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했었던 이거고요. 저희가 마침 흑돌담 쌓는 거를 이렇게 다른 데서 언론 소식 듣고 와서 하고
저희들 주민들이 스스로 또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대전 중구에 이 도시재생했던 분, 순천에 도시재생했던 분, 나주에 읍성안에 살고 계시는데 동신대에 건축공학과 교수이면서 베를린 장벽 이거 그 무너질 때 거기서 직접 이렇게 하셨던 이런 분들이 직접 주민 강사로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도시재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나주시가 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들이 알아서 했었던 이런 사업이었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우리 동네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게 좋겠냐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이제 그 신청서로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이제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마을의 문제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을 계획서에 넣을 수 있었겠죠? 누가 넣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그동안 교육했고 교육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로 함께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원도심에 바로 이랬던 거예요. 이 땅값이 800만 원짜리인데요. 평당 800만 원이에요. 안 판다는 거예요. 더 받으려고. 이 땅을 이게 수원에 사는 누구 향후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팔고 이렇게 놔두고 있느냐. 이 곰탕집이 이리 옮겨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곰탕집이 하면 여기 1,000만 원 주라 이래가지고 이런 땅을 눕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창피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막 구경 오고 나주 원도심 오고 곰탕 먹으러 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동네 주민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죠. 호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 들어갑니까? 이럴 때 중장비 갖고 있는 해병대 뭐 후배들 동원해가지고 이런 것들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한 사람들 함께 했던 거죠. 공적 자금 없이 저희가 스스로 했었던 이런 부분이에요. 꼴도 바꾸고. 자, 이렇게 해서 보기 싫었던 곳에 식물 커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나주 읍성에 오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풍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왔던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게 마을 공동체 활동이죠. 저희들이 그냥 최소한의 자금 지원받고 우리 회비 냈던 내용으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동네 그냥 옛날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로 우리 한번 연극도 해보고 그럴까 해가지고 2014년부터 매년 한 편씩 창작 연극을 만들어서 올해까지 지금까지 9편 만원극 시민극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소리 명창들이 또 동네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소리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단순 연극이었는데 이제 막 소리도 하는 마당극으로 하고 동네 주민들 저희 어르신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이불을 못 풀어요. 저희가 가서 집을 털어드리면서 집안 정리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 이 정리수납을 도시민들은 겁나 돈을 많이 주고 하는데 저희는 많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의 어떤 순수 손맛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까지 얼마 와버렸네요. 그래서 저희가 열매단가리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1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동사무소 어디 쫓아다니면서 했었는데 2020년 열매 단계를 하면서 저희 그 중국집 나주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집인데 여기 2층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집세는 조금만 받을 테니까 제발 뭐 고쳐주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하고 열매 단계 사업비로 해가지고 여기 사무실을 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명까지 모여서 주민들하고 같이 언제든지 회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다른 주민들이 갈 곳 없다 하면 무료로 와서 사용하는 이 나주 읍성 생활문화 공동체의 방을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기업이 됐죠. 그 다음에 마을 학교를 하죠. 동네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마을 학교에서 마을 주민들이 강사가 돼서 배웁니다. 문화예술 콘텐츠 하다 보니까 뭐 전남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막 해요. 공모를 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사업을 넣었더니 조용. 저희가 목포까지 와가지고 목포에 이 어르신들 마당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수원에 가서 공연하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런 일에는 마을 주민들, 장구 잘 치는 전 소방서장님, 그리고 소리 잘하는 명창, 저는 PPT 만들고 이분들 이렇게 그 교육 지원하는 이런 일들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금성관에서 저희 공연하고요. 이 정리수납하는 이거를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강연 공급하고 이분들에게 소정의 감사비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네. 수없이 PPT를 여러 장 만들어가지고 이걸 20분에 만드느라고 제가 말 빠르게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나주 영산포 정급별 시인인데요. 막고픈다 이거죠. 저희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고 사업했어요. 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나주시도 도와주고 전라남도도 도와주고 우리를 뭔가 좀 책임져 주면서 뭔가 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사실은 용역 끝나고 도시재생 사업 끝나면 나 몰라라요. 실질적으로 100억이 들어가는 도시재생 사업에 막판에 이제 돈 들어갈 때 되니까 동네 업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용역하는 사람들하고 있고 주민들은 다 뒷전이에요. 그랬을 때 좋다. 너희 그냥 사업비 끝날 때까지 활동해라. 우리는 그 이후에 돈 없을 때 이 동네 골목 다시 가꾸면서 살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맞고 품어라.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지만 낚시 못하면 돈봉 맞고 그냥 품는 거예요. 안 지치고 문 안 닫고 오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 10년인데요. 맞고 품다 보면 미꾸라지 몇 마리를 할지라도 잡히지 않겠냐. 우리는 큰 대여를 납자는 이 마을 공동체가 아니라 이 동네에 살면서 소소하지만 작은 일거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미꾸라지 한 마리라도 잡는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이 이야기를 어쨌든 내년에도 해나갈 거고 20년 뒤에도 해나갈 것이고 우리는 계속 해나가자 하는 게 저희 협동조합 생활 사람들이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군 아픈 분야에 활동을 했던 활동가 송현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안풍 분야에는 2018년도 씨앗부터 해서 2019년도 새싹, 2020년도에는 열매하고 그다음에 입저 전남 일전 마을 기업까지 했던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은 이렇게 농촌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이고 저희 보통 보면 저희가 마을이 한옥으로 도에서 했던 행복마을이죠. 2007년도에 지정받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어디 가나 좀 집성촌이 있어요. 저희는 해주시 집성촌으로 귀농인들이 행복마을로 지정하면서 한옥을 지으면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서 소통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체험마을이 건물도 없이 마을 자원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마을 자원으로만 체험휴양마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이게 전남 마을 공동체가 이래로 있다가 그때는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주민들하고 얘기도 안 했었고 섣불리 신청을 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2018년도에 저희 지금 먹자개 11명의 구성원들이 저희 안풍 분녀회가 원래는 없어요. 분녀회가 사라지고 기존 분녀회들은 해체된 상황에서 저희 이렇게 한옥마을로 되면서 기존에 살았던 분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냥 한번 소통하고 이렇게 먹자개라고 하죠. 시골에 들어오니까 얘들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는 먹고 즐기자는 먹자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마을의 문제점이 서로 이제 저희들끼리 모여서 있다 보니까 한옥만 떤 혈안이 있지 좀 마을 주변이
그렇게 정비가 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보면 저희가 누군가가 이렇게 유입이 돼야 되는데 자녀들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을이 좀 돼봤으면 그리고 저희가 계속 살 건데 이 마을에 계속 살면서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 실은 며느리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솔직히 저도 며느리지만 시댁에 들어갔는데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며느리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독단적으로 제가 기획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 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게 제일 필요한지 계획서를 세울 때 그 계획을 제가 공모사업이라는 거를 마을 공동체 처음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실력자도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먼저 했던 선배들의 이 초안 이런 것도 군에서 받지 않고 먼저 했던 선배들 거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사업 내용을 주민들하고 잘해야 될 것 같다. 1차에 했던 분이 1차에 끝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주민들끼리 이렇게 투표를 하고 이렇게 선출을 할 때 보니까 근데 저희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이불을 선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불이 겨울에는 따뜻하긴 하는데 이 이불 빨래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착안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 마을 회관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다용도실이 지어진다고 해서 제가 그때 마을회관 짓기 전에 시작업을 안 하고 세탁기 하나를 제가 기증하려고 했던 거를 이거를 하면서 세탁기 한 대를 가지고 저희 분회원들이 마을에서 수거 배달해서 노르시는 동안에 저희가 앞마당이 넓기 때문에 마당에다 널어가지고 말려서 갖다 드리는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자 했던 게 저희가 3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80세 이상 어르신하고 차상인 계층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빨래 그 세탁기가 기존에 있는 세탁기는 큰 빨래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젊은 분야 회원들은 그때 당시에 얼마의 숙정의 금액을 내고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나서 저희 강진군과 연계하는 마을 소득을 창출하게 돼서 2020년도에 열매를 하면서 전남 예비성 마을기업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저희는 강진군의 사이제라는 데 숙박업소거든요. 한옥으로 되어 있는 그거에다가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저희가 다산 수료론이 이제 80명이 교육생들이 좀 이렇게 기거를 해요. 숙박을 하는데 실은 전남 예비성 마을기업을 하게 된 이유가 80명의 이불 빨래를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갖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를 계속 제공을 하려면 뭔가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안을 하시길래 그거를 전남 예비성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풍동면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병역면의 지역보장협의체 저희 면에 있는 교회에서도 차상인 계층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불 빨래 제가 하다 보니까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농촌의 현실은 이불을 이렇게 세탁을 누가 못 하시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제일 의식주 중에서도 저희가 이불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그거 금방 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는 큰 일거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주민들하고 하던 걸까 시작 단계인데 저희 주민들의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도 뭔가가 주민들이 공동체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뭔가 보람이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획을 하실 때는 마을에 그냥 일거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 회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선진제 견학을 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전북 신안의 원년장 마을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씨앗 단계 때도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이거를 이제 마을 자원을 가지고 여기서 소득을 창출하는 거예요. 원년장 마을을 가신 분들도 있는 걸 보지만 달미 있는 게 아니라 꽃잔디 축제를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축제를 가지고 마을에서 그냥 회관 같은데 이렇게 여기는 체험 휴양마을을 지정받아서 건물을 지금 만드는 마을이더라고요. 또 거기서 식사를 제공하고 체험을 받아서 이런 거를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보더니 여기보다 우리 마을이 더 많지 않아? 좀 나중에 우리도 잘해봐가지고 이런 마을이 돼봤으면 하겠다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원하는 요가 수업을 저희는 처음에 2년간 요가 수업을 저녁에 낮에 하는 거는 강진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강진군도 낮에 요가 수업을 해요. 15일은. 그렇지만 저희 회원들은 계획을 세울 때 저녁에 좀 할 수 있는 요가 프로그램을 좀 해주면 어떠냐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회원들이 아니라 저희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이용하게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오히려 일거리 끝나고 저녁에 7시에 모여서 이거를 하고 나서 잠도 잘 오고 이걸 지금 프로그램을 열면 하기 때 못했던 거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했던 거고 저희가 이렇게 돌멩이 포피리학교 이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바쁘다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운동초하고 저희가 전남대 학생들이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마을은 여학생 3명만 왔거든요. 맨 처음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학생 3명 가지고 우리 마을에 농활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들 못지않게 여학생 3명이 전남대 학생들 자기 여기서 처음 만난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마을에 와서 마을학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학교에 대한 홍보도 했지만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참여했었고요. 저희 어르신들한테도 아이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어르신들 이렇게 냄새나고 막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다고 어르신들이 걱정을 했는데 이 여학생들은 본인들이 이 수업에 참여를 해드리겠다 해서 어르신들 한글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또 끝난 다음에는 어르신들 기준에 맞춰서 미나토를 또 치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끝나고 나서 정말 할머니들이 일가치라 생각하고 나중에도 알아두고 실은 엄마 아빠들이 좀 모시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키는 기초님들로 좀 받아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너무 이뻤어요. 시골이라 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때 저희가 이제 회관을 이거 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조금씩 마을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모 사업을 공동 숙식회관이라고 해서 회관을 약간의 나중에 저희가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케어 장소로 만들려고 공동 숙식회방을 만들었던 것을 이 학생들이 처음 접하고 숙소로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회관에서 자는 거가 두려워서 엄마 아빠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그리고 이불 빨래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빨래가 이렇게 이불이 너무 이렇게 상쾌한 냄새가 나니까 학생들이 이불 받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는데도 되게 편하게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희 마을에 있으면서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런 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PPT 작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열매까지는 했지만 연달아서 저희는 한 번도 탈락을 안 하고 그때는 한 번씩밖에 기회를 안 줬었어요. 근데 탈락을 안 하고 계속 했었는데 마을의 어르신들이 저희는 주민의식이 많이 달라진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글학교도 저희가 공동체를 하면서 한글학교가 목소리 됐어요. 그게 마을 주민들이 어르신이 조용히 와서 혹시 한글학교 같은 거는 또 제가 1년차 마을 공동체 시작하면서 2년차 때 이장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한글학교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자기만 배우고 싶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이거를 하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 배우고 싶다 했는데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면서 개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어르신들이 선생님들 이런 걸 챙기는 거 하면 너무 만족해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쭉 이거는 하고 계시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동체 활동을 하고 나서 제일 이게 방치되었던 마을 창고입니다. 이거를 어르신들이 저희가 씨앗 단계 때 이렇게 했던 게 이 흉물스러운 창고를 좀 없애든지 주차장을 쓰든지 이런 걸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이거를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었던 게 저희 지역의 군의원님께서 그런 거를 이제 차관을 하고 이건 너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를 저희한테 약간의 문이라도 닫을 수 있고 약간 비세고 이게 비까지는 못 잡았습니다. 이게 쥐가 들어오고 하는 거를 문하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거를 좀 고쳐주셨다가 보니까 3년에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이게 이 창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떠세요? 한쪽은 저희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쪽은 마을에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달이 마을에 수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작은 창고가 또 있어요. 저희 마을에. 이 여학생들이 이거 지저분한 거 이렇게 치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체험이나 저희 마을에서 뭐 이렇게 뭘 배우거나 하는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올해 사진 찍은 거거든요. 5년에 걸쳐서 마을 입구가 한 600m 되는데요. 이거를 마을 공동체 씨앗부터 해가지고 계속 갖고 놨더니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600m 걸어오면서 이렇게 항상 꽃을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는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공모사를 해서 지금 하천 주변에 구절초가 지금 어르신들이 갖고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했던 곳들이 하천에 구절초도 있지만 이제 지금 곧 있으면 코스모스로 이렇게 만개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르신들하고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에 내부입니다. 창고가 비가 새는 것 때문에 2차 씨앗 단계 때 세탁기 한 대를 놓는데 비가 새니까 전기잖아요. 그래서 판넬로 이게 동네에 예산을 많이 안 줘서 원래 다용도실에다 넣기로 한 거를 예산 받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개발위원들이 말을 해가지고 도 사업을 받은 거를 어떻게 취소를 하냐. 그래서 급한 대로 여기 비 새는 거 막고 수로 연결해줘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시작한 마을이 되게 빨래방이 지금은 영업용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요. 그다음 세탁기 일반 세탁기 2대, 건조기 1대 이렇게 해서 저희 마을 교육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남마을 플랫폼도 받았고요. 이렇게 협약실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분동초하고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제가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공모사업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저를 강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마을학교를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의 자원으로만 저희가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는 마을학교 이렇게 교육과정 내에 학교를 찾아가서 기획을 하고 내년에 학교 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으로 해서 마을에서도 하고 학교에 가서도 하고 마을에 있는 이렇게 모내기 체험을 학교에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년 4계절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학교 교육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이렇게 내부 감사비도 저희가 드리게 되고요. 또 어르신들은 젊은 아이들, 꼬맹이들 같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솔직히 좀 그러겠지만 근데 아이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을 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고 여성 기업이다 보니까 고창군에서 여성 신화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견학도 오고요. 좋은 이유 밝은 동네도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은 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마을이 많이 깨끗해졌다. 이거를 되게 오늘도 어르신들은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이장 때문에 마을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한수가 아니던 이재명 후보가 왔을 때 국민 반상회를 할 정도로 마을이 그만큼 이렇게 깨끗하고 사람이 많이 와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을로 변모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좀 힘들긴 한데요. 보람이 느꼈던 공동체 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